벙커버스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언제 하게 됐냐? 사실은 2024년 8월에 진작 알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1년 늦게 단독 기사를 썼느냐? 북한의 갱도진지 입구 혹은 경락고와 강화된 경락고를 부술 수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4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례가 없어요. 라팔, 유로파이터 이런 거는 5세대로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F-16이랑 똑같이 생긴 게 될 뻔했어요. 빨리 뭐 개발기간 1년 단축하자고 쌍발 대신 단발로 가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지 지금도 좀 너무 무서운데. 네. 지금 저는 이제 KF-21EX란 말이 많이 쓰고 이제 KF-21 블록 3 혹은 KF-XX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세 개가 대체 뭔 차이가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F-21 블록 3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블록 3가 KF-21EX가 될 수도 있고 KF-XX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블록 3라는 건 행정적으로 나오는 명칭, 그 다음에 KF-21EX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쓰는 명칭, KF-XX는 영구적으로 쓰는 명칭,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 사실은 만드는 분들의 의도가 좀 있어요. 이걸 어느 걸 강조하는지 따라가지고 사실 나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 공군력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KF-21EX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방송도 드리고 이제 독점 기사도 썼어요. 가령 이제 제가 최근에 쓴 기사에는 이제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탑재 능력 확보 이렇게 2025년 8월 5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단독으로 해서 KF-21에 대해서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제가 보도를 했지만 이 보도를 언제 하게 됐냐? 사실은 2024년 8월에 진작 알고 있었어요. 그 KF-22EX에 대해서 이런 사진은 처음부터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좀 자제해 오다가 그 카이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요게 대해서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1년 늦게 단독 기사를 썼느냐? 제가 단순히 아는 대로 다 쓴다고 하면 이제 개발하신 분들한테 배를 끼칠 수 있어서 그래요. KF-21 블록 3랑 KF-21EX의 차이점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KF-21EX는 카이, 그러니까 제작사가 생각하는 업그레이드 플레이입니다. 2032년, 2035년, 2039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최종적으로는 5.5세대 스텔스 KF-21을 만들겠다. 그리고 2039년에 이 내부 부장창이 달린 KF-21을 만들겠다. 이게 카이의 계획인데 요거는 카이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블록3에 채택되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작사가 그냥 만들어주는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공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KF-21을 가장 잘 써먹을 개량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이 개발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KF-21을 스텔스로 바꾸는 게 과연 좋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F-21EX는 5.5세대 전투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뭐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스텔스 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폭증을 합니다. RAS, RAM 뭐 이런 메인터넌스 스텔스 코팅이라든가 도장, 패널, 타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F-35랑 똑같은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 거는 F-35랑 같은 가성비 꽝인 무기체계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 수준에서의 스텔스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게 KF-21EX인데 적절 수준에 대해서 사실은 몇몇 분들 제가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KF-21이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F-35급의 5세대 전투기를 대한민국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5세대 전투기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KF-21 방해가 된다. 또한 카이 주도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카이가 설계를 잘못해서 KF-21을 플랫폼으로는 미래전에 대응을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주장이니까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한번 만들어 본 F-35X의 상상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6세대 전투기도 한번 이제 그 올해 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F-47이라 해서 보잉이 만드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뭐 2억 달러, 3억 달러 이러는데 2억 달러, 3억 달러가 애 이름이 아니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로키드 마틴은 6세대 전투기 경쟁에서 떨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5세대를 6세대 전투기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F-21을 KF-22EX로 바꾸는 연구를 한번 하다가 요게 대해서 이제 유력한 안, 그러니까 상상도를 우리 에비에이션 위크가 만들어 봤어요. F-35가 6세대 전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F-35X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F-35의 꼬리 날개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큰 델타의 날개를 가져서 항속거리를 크게 늘리고, 대신에 스텔스성도 높였어요. 근데 요렇게 되려면 꼬리 날개가 없다는 거는 컨트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한 노즐을 엔진 뒤에다 달아야 되고, 엔진도 더 좋은 걸로 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성비가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 의문이 있냐면 처음부터 6세대로 만든 게 더 스텔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낮은데, 그래서 KF-21도 어디까지나 개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개조해봤자 별것 아니다. F-35보다 능가하지 못하는 전투기를 우리가 왜 가져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KF-XX를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블록 3 요것은 이제 행정적인 면이고, KF-21EX가 되느냐 KF-XX가 되느냐는 공군이 어느 정도 전투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근데 공군이 해주는 대로 되면 되지 않느냐? 정확히 말하면 공군도 아직까지 뭐가 좋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성능이 무조건 높은 것을 원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발이 안 되거나 혹은 실용화가 굉장히 늦춰집니다. KF-XX 같은 걸 만약에 만든다고 치면 F-35X처럼 우리 개조해가지고 6세대 전투기 급으로 만든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같은 게 더 정밀해야 되고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KF-21을 뭐 날개를 뜯어고치자 이런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 비용이 뭐 8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 들고, 거기다가 저출산 시대가 되니까 지금 우리 카이든 뭐든 대한민국 모든 방위사업체가 앞으로 20년 안에 종업원수가 지금 규모로가 된다? 되지 않는다. 최대 절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발 기간 더 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KF-21이 우리나라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라든가 수주 잔고를 많이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KF-21EX가 되느냐, KF-XX가 되느냐, KF-21 블록 3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가 되는가는 아직 논의 중이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F-21EX, 그러니까 KF-21 블록 3라든가 KF-XX는 지금까지 정확한 디자인이나 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EX, 그러니까 업체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방향이 아직 제일 그게 정밀하고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DAS가 들어갑니다. DAS는 이제 F-35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센서인데, 기존의 광학 센서는 IRST, EOTS라 해가지고 약간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있고, 요거는 일종의 블랙박스 혹은 어라운드 뷰예요. 자동차에서 주차할 때 보면 요새 어라운드 카메라로 해서 위에서 보는 것 같이 360도를 다 보지 않습니까? 이 DAS는 정밀한 적외선 카메라를 항공기 전 방향에 설치해서 조종사 입장에서는 바닥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봇 애니메이션의 조종석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VR 헤드셋을 사용해가지고 하방이라든가 후방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을 감지하거나 탐지하는데, 가까운 걸로는 적이 미사일을 발사한 걸 알 수도 있고, 적이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고, 이제 멀리 있는 거는 그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DAS 같은 걸로 감지를 해서 미사일 방어의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F-35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동급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A사 레이더 EAES 기능이 들어갑니다. 제가 일부의 전자전기 이야기를 했는데 일렉트로 어택 기능이 A사 레이더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직접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뭐 블록 2에 들어간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A사 레이더를 전자전으로 바꾸려면 이제 하드웨어 개발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직 몇 년 필요합니다. 이게 KF-21EX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미션 컴퓨터, 그 다음에 AI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일단 초보적인 기술로는 챗봇 같은 거를 전투기에 넣는다. 일단 2차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운전을 할 때나 이렇게 조종을 할 때 챗봇 같이 사람한테 가이드를 해준다. 이런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아예 필요시에 유무인 복합 운영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조종을 하다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발사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잠시 AI한테 조종관을 맡기고 비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람이 비행하는 걸 같이 보조를 해서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거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컴퓨터가 KF-21EX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전 유상벨 안테나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전자전기 일부에서 다뤘을 때 이제 A사 기술을 사용한 그 GaN 갈륨 나이트레이드 소자를 사용한 이 안테나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GaN 안테나처럼 이 전자전 안테나를 평면으로 둬가지고 출력은 더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을 더 높게 하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발형 디코이라는 걸 만드는데 디코이는 말 그대로 미끼죠. 지금 현재는 체프 플레이어, 뭐 CMDS라고 하는데 이런 걸 쓰는데 열과 이제 반사되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걸 사용해서 레이더를 좀 혼란시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더에 구름 같은 걸 만들게 하는데 이 디코이 같은 경우에는 DRFM이라는 특수한 반도체를 넣습니다. 이게 뭐냐? 원본이 내는 전파를 복사해가지고 증폭을 해요. 그러니까 KF-22처럼 KF-21이 발사하는 전파를 복사해서 증폭해서 속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디코이를 하면 이제 아무리 정밀한 미사일이라도 현재 기술에는 이 디코이에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인 전투기랑 같은 전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지금 이게 많이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게 KF-21에 EX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멈티, 그 무인기를 통제하기 위한 멈티 전용 이런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요 외에도 이제 스텔스 성능 고도하기 위해서 캐노피, 그러니까 유리창이 금색으로 코팅을 하고 레이금도 FSS라고 하는 선택적 투과. 그러니까 레이더가 자기가 쏘는 전파는 쏘았다가 수신을 하는데 남이 전파를 쏘면 이 레이돔이 전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반사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코팅 같은 것도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A사 레이더 향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제작사인 하나시스템과의 연구가 이제 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이 안테나에 대한 크기 변경 없이도 한 40%, 30% 정도는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테나에 들어가는 그 A사 레이더의 핵심인 TR 모듈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차세대 TR 모듈 통신기를 사용하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2개를 넣는데 이 2개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SDB, 그러니까 250파운드 소형 유도폭탄, 그 다음 BVR 미사일, 그러니까 미티어 같은 이제 장거리 공격 미사일, 그 다음에 2000파운드 GBU를 단다. 그래서 GBU 31 2000파운드 폭탄을 단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기사를 쓴 게 바로 이겁니다. 원래 지금 2000파운드 그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벙커버스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를 2m 정도 뚫을 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큰 거는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F-15K 여기 사용하고 얼마 전에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 폭격한 B2의 MOP 벙커버스터는 이제 거의 17톤 정도 된 무게이기 때문에 거의 60m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2m 이상의 콘크리트를 파괴할 수 있으면 북한의 갱도진지 입구 혹은 이제 경락고와 강화된 경락고를 부술 수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임무 반경이 향상된다는데 안에 그 KF-21 안에 빈 공간에 연료를 더 많이 채워 넣어서 지금의 행동 반경보다 이제 10% 15% 이상 늘리겠다. 그리고 에스코트 제머, 제가 일부에서 설명한 스탠드오프 제머의 다음 버전. 그래서 KF-21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 호위할 수 있도록 세대는 KF-21은 폭탄을 설치하고 나머지 세대에는 에스코트 제머라고 해서 이 한국형 그라울러 같은 걸 설치해 그 전자전 포드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공격 편대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KF-21EX의 기능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지금 KF-21 블록 3를 뭐 KF-XX로 가고 KF-21 포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긴 있어요. 근데 KF-21이 멀쩡하게 완성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에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군 요구사항을 다 조건했는데 다만 이제 특정 업체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 KF-21EX가 별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보면 KF-21EX를 만드는 게 힘들긴 해요. 이게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5세대 확장을 염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5세대 확장을 염두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5세대 전투기로 바꿀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설계를 했을 때 2014년 15년 이 얼마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그때 당시 결정이 맞았냐 옳았냐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를 했을 때 최대한 그때 당시에는 5세대 전투기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를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엔진도 F414 엔진 하나밖에 없었고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을 달았다 해서 상황이 별로 나아지진 않았어요. 유럽산.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기능을 더해서 5세대 전투기로 확장 가능한 걸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역사상 4세대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로 우리보다 먼저 간 사례가 없어요. 라팔 뭐 이런 뭐 유로파이터 이런 거는 5세대로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갈 수 있는 게 장점이자 이게 한계점이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KF-21EX의 개발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가령 어떤 게 있냐면 5세대 전투기는 연료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연료 탱크를 달면 저게 스텔스 기능이 다 깨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J-20 그 스텔스 중국 전투기가 좀 뭐 한국 뭐 대한해협, 대만해협을 다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해협을 다 거치려면 외부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 생각하고요. 외부 연료 탱크를 달지 않으면 내부에 연료가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KF-21을 형상을 바꾸지 않고는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고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특히 KF-22EX가 잘 만들어지면 F-35 수준의 스텔스 성능은 아니더라도 이걸 역이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스텔스 성능 그러니까 F-35가 만들어진 시절에 그 스텔스 수준 얘는 이제 거의 농구공에서 야구공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레이더에 표시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때는 그 F-35에 달 수 있는 무기들이 뭐 한 60km, 70km 이런 정도밖에 안 될 때 만들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에 설계됐으니까. 그런데 무기 체계의 성능이 점점 발전되면서 만약에 200km, 300km 가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F-35보다 큰 그러니까 뭐 수박 이상 뭐 아니면 이제 그 짐벌 공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도 더 멀리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충분히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 수출 전망이라든가 혹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KF-21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5세 전투기를 우리가 무한정 살 수도 없으니까 KF-21을 최대한 개량한 KF-21EX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F-21EX를 포기하게 되면 KF-XX를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일단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를 선정하게 되겠죠.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4에서 5년 걸리고 KF-XX라는 건 지금 KF-21보다 더 좋은 성능, 실제로 아마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만든 GCAP급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크기가 일단 굉장히 큽니다. KF-21을 한 2배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크기도 크고 엔진도 더 좋은 걸 달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부족한 기술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부족한 기술을 또 수입해야 된다. 그리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공짜로 기술을 수입하거나 현금으로 주지 않아요. 그 상대방의 밥줄을 좀 줘야지 설계 기술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해외 파트너 찾고 무기 도입하는데 몇 조 원, 그 다음에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들고 개발하는데 또 10년 가까운 시간이 드는데 그렇게 돼서 완성된 KF-XX가 KF-21EX를 포기하고 만들면 2040년 후반, 2040년 초반에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충분한 수량을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KF-21EX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기술 도입을 위해서 해외 전투기를 제가 구매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해외 전투기 그냥 구매하고 그냥 쫑나는 사태가 많습니다. 뭐 여러 나라 국가가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대한민국 빼고는 그렇게 기술 이전 받아서 국산 전투기 만든 나라가 뭐 거의 없어요. 뭐 일본 정도 빼고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 기술 이전 열심히 받아도 국산 전투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삐끗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인도가 무능하다 말하면 쉽지만 단순히 이게 나라의 차이로 볼 수가 없고 우리 정책 결정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KF-21 블록 3가 KF-21EX로 가냐 아니면 KF-XX로 가냐 요게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KF-21에 대해서 KF-21의 원래 명칭은 KF-X였고 제가 2002년 후반대부터 여기에 대해서 취재나 자료조사 이런 걸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엔지니어들이나 개발하신 분들 이런 거 이야기 드는 거는 이제 2012년 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KF-21이 지금의 쌍발 세미스텔스 전투기 된 건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그냥 F-16이랑 똑같이 생긴 게 될 뻔했어요. 지금 다행히 묻혀서 그렇지 원래 외국에서 KF-X 만들자고 하면 KF-20 만들자면 그냥 자기 나라 비행기랑 똑같이 생긴 거 만들자고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연구를 거쳐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F-16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만의 답을 찾아서 쌍발 세미 스텔스기를 찾은 것은 결국은 운도 좋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결정을 했으면 몇몇 분들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이 논란이 KF-21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플랫폼을 잘 살리지 못하고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시 가자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했다 보고, KF-21 EX, 그러니까 현재 KF-21을 어떻게든 5세대로 바꾸거나 더 향상시킬 거에 연구하는 게 수출 경쟁력이 향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KF-21을 쌍발로 하지 말고 단발로 하자는 단발파들이 좀 있었어요.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쌍발 전투기라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수출도 안 되고 비싸가지고 폭망한다. 그런데 KF-21을 단발 전투기로 만들자고 하던 분들의 속내는 뭐였냐면 5세대로 바꿀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제한되었던 KF-X 501 디자인이라는 단발로 가면 내부 무장창 장착이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KF-21은 밑에 미리 내부 무장창, 그러니까 스텔스 설계의 핵심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팔이나 뭐 유로파이터도 이 내부 무장창 공간이 없어서 5세대기로 발전을 못하는 게 있어요. 요런 거를 생각해서 봤을 때 그때 그냥 단순히 싸게 만들고 그냥 더 빨리 뭐 개발 기간 1년 단축하자고 쌍발 대신 단발로 가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지 지금도 좀 너무 무서운데,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미래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발전성을 생각해서, 그리고 기존 플랫폼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F-21의 미래는 결국에는 가성비 있는, 그러니까 경쟁 기종 대비 성능이 좋은 걸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가격에 더 많이 출격하고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좋은 무기를 쓸 수 있다. 여기서 더 좋은 거는 똑딱 하나, 무기를 어떤 무기를 갖추는지, 더 좋은 무기를 얼마나 갖출 수 있는지 요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성비, 적절한 성능과 적절한 가격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KF-21 EX가 완성되면 F-35급 스텔스가 안 된다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이야기해드린 건 제가 너무너무 이야기 좀 설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최고를 지향하면 비싸서 아무도 안 삽니다. 그렇다 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차별점이 없으면 또 그래도 아무도 안 삽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 같은 4.5세대 전투기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스텔스해야 되고, KF-21은 그래가지고 지금 내부 무장창을 가진 걸로 개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무장창에도 한계는 있죠. 지금 KF-21 EX로 가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F-35A랑 동급의 무장량을 갖췄지만 단점이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2000파운드 폭탄을 2개 달면 대공 미사일을 달지 못해요. KF-21 EX는.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극복하는 방안이 있는가? 지금 제가 무인 전투기 이야기도 한번 다뤘을 건데, 무인 전투기가 대신 KF-21을 호위해주고 KF-21은 무인 전투기가 실지 못하는 무겁고 큰 폭탄을 싣거나, 아니면 KF-21이 지금 2000파운드 폭탄을 실을 수 있다는 의미는 길이 4m 내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것 중에 지금 LIG 넥슨이 개발 중인 모듈형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가 가장 비슷한 사이즈와 크기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이상. 그래서 적의 공격 무기 밖에서 안전하게 공격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밀 타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납작하게 미사일을 만드는 방법은 유럽에서 먼저 연구됐는데, 우리도 이걸 따라해서 이제 납작한 형식의 대공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하면 이제 더 많은 걸 채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장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이고 도전적으로 가야 되고, KF-21에 대해서 플랫폼 자체는 이제 2040년대 이후까지 오래 써먹을 생각으로 이제 기본 어떻게 더 잘 발전되고 개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